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섯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토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이제 뭐 게스트를 한번 초대했습니다. 네, 주쌤, 네. 닉네임 주쌤으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있으신 분들 이렇게 지인 주변에 찾다가 저도 이제 물론 아직 완치는 아닙니다만은 한 90% 이렇게 좋아졌는데 주변에 저희 누님 지인분으로 네. 저희 또 환자분이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아토피, 이제 애가 아토피가 좀 있잖아요. 네, 둘째가 아토피가 좀 네. 있어요. 어떤 게 좀 괴로우신가요? 일단 애는 그렇게 많이 긁진 않는데 네. 이게 귀 밑에가 잘 찢어져 있고 네. 특히 이제 여름철 되면은 진물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커갈수록 네. 이제 팔꿈치하고 허벅지 뒤쪽이 이렇게 네. 이제 좀 시커멓게 착색되는 이제 맞아요.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그 네. 보기가 좀 이제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 접어드니까 본인도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피부가 자꾸 상처가 나고, 네. 났고, 상처가 나고, 났고 이러면서 네. 좀 색깔이 시커매지죠. 네, 착색이 시커매져요. 자꾸 네,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뾰족한 수가 있어요? 치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네. 저도 어릴 때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네. 그때는 뭐 아는 내용도 뭐 잘 없고 엄마들이 뭐 이렇게 그냥 버짐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뭐 민간요법 이런 거를 뭐 써보고 네. 안 되니까 그냥 무작정 피부과만 다니고 약만 먹었죠. 그 먹고 했더니 그 약이 피부과 약이 굉장히 독하다 그러더라고요. 스테로이드가 네. 네. 그걸 모르고 이제 네. 청소년기에 먹었는데 제가 이제 약을 무조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일단 애가 많이 가려워하진 않아가지고 네. 병원은 일단 뭐 다니는 건 없고 피부과 약을 먹이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가려워하거나 좀 이렇게 진물이 심할 때는 그 제가 알기로는 연고 중에 제일 약한 게 리도맥스라는 연고를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피부과에 가서 가끔 처방받아가지고 한 통을 처방받으면 한 3개월? 네. 네, 이 정도로 써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좀 그러면 네. 먹는 거는 좀 조절하시는 편인가요? 지금 사춘기고 네. 막 인스턴트를 자꾸 먹으려고 해서 네.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네. 본인께서 살을 좀 많이 빼셨잖아요. 네. 네, 진동님한테 들을 때 10몇 킬로, 15킬로. 네. 13kg입니다. 신해지셨습니다. 눈이 게스트가 또. 신해지셨습니다. 네. 아름다워지셨어요. 근데 그 감량을 네. 하시기 전하고 네. 하시고 난 후랑 네. 몸무게 말고 네네네. 아토피 증상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한번 어떻든 비슷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확실히 덜 네. 가려워요. 저도 네. 이제 이게 표시가 확 나진 않는데 이제 어른이 네. 되고 애 놓고 면역이 좀 떨어질 때는 저도 이제 다시 심하게 올라왔었는데 네. 이제 애를 어느 정도 키우고 체력이 되면서 네. 이제 조금 이게 증상이 좀 완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계절이 바뀔 때 특히 맞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이제 땀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네. 여기 이제 접히는 부분은 계속 정말 있죠. 엄청 가렵거든요. 그 부분은 네. 예전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던 것 연고를?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음. 막 이 부분하고 특히 네. 목은 이제 너무 가려워지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올여름에는 네. 별로 안 가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본인은 그럼 먹는 걸 좀 조절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이제 어른이 되면서 네. 최대한 이제 뭐 이렇게 나물 채식 위주를 먹으려고 하고 네. 이제 인스턴트를 일단 애들보다는 적게 먹으니까. 인스턴트 일단 딱 끝나. 네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라면하고 햄버거를 일단 지금 3, 4, 5, 6 이렇게 4개월째 지금 끊었거든요. 네, 그것도 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몸에 나쁜 불량 인스턴트 음식을 안 먹는 거 네. 그거는 진짜 뭐 건강한 피부를 위한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끊기가 어렵긴 어렵지만 그쵸.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요 반드시 낫는 아토피 피부염의 자연요법 이게
고다 박사라는 일본의 고다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아토피를 여러 명 완치를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메디칼에서 혹은 뭐 한의학에서 한의사분이시든지 뭐 메디칼 닥터라든지 내가 이렇게만 따라만 오면 아토피를 완치시켜 주겠다 이런 한의사분은 없거든요. 그죠. 네. 네, 완치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원칙 없이 네. 평생 달고 살아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때랑 지금 이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옛날에 있던 책을 다시 쭉 제가 좋아했던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와, 이 책이 이런 책이었나 싶은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했던 어떤 철학적인 사상도 다 들어가 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 책을 쓰신 고다 박사가 야, 엄청난 경지구나. 그리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하며 치료 방향, 모든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야, 진짜 이거에 진짜 아토피 완치로 가는 핵심이구나 하면서 그 핵심에 있어가지고 첫째가 숙변을 제거하는 겁니다. 독소를. 네, 숙변이라고 대장에 있는 네. 어떤 찌꺼기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 만성 질환을 낫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숙변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식이라든지 아니면 소식, 여기서는 소식을 굉장히 네. 강조를 해요. 소식하지 않고서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고 내가 어떤 단 거, 과자 같은 거를 마음대로 빵 같은 걸 마음대로 먹으면서 낫는 거는 절대 없다. 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머리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낫게 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만 거기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알려줬을 때 실천할 수 있을지가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금 아토피 완치를 못한 이유가 어느 정도 좋아지면 살만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이제 살만해지면 또 과자를 먹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또 안 좋다가 안 좋아지면 괴로우면 또 다시 약 바르고. 네, 또 이제 네. 먹는 걸 또 정갈하게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픈 거, 가려운 거, 괴로운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큰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숙변 거기에 그 세균, 맞아요. 모든 병의 원인은 맞아요. 세균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예. 몸에 좋은 세균들이 대장에 있어야 되는데 예. 몸에 안 좋은 네. 악취가 나는 현기성 세균들 음, 우리가 면역력을 네. 세균한테서 받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람도 돕고 사는 것처럼 세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면역력을 얻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 면역력을 땡겨서 쓸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몸에 좋은 세균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왜 유산균을 먹잖아요. 네. 그 시중에 나오는 아무 유산균이라도 일단 그러면 아토피에는 유산균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있었는데 제 그전 영상에 네. 먹는 거로 이제 유산균을 먹어서 네. 내 몸에 좋은 세균을 배양한다는 이 개념에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면 그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저절로 몸에 좋은 유익균이 만들어지는 자가 네 프로바이오틱스에서 프리바이오틱스로 개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무리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어도 네. 과자, 빵 이런 걸 먹어가지고는 그 세균의 몸에 좋은 세균이 배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먹는다 하더라도 네. 야채와 어떤 소식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장내 환경이
그런 몸에 좋은 균이 배양되는 환경을 그런 먹이를 주면 저절로 좋은 세균이 배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네.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네. 이제 학생들 중에서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아토피가 심한 애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막 눈썹이 막 네. 문드러지는 애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막 이제 목하고 이런 데가 네. 정말 이제 막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막 괴롭죠. 진물이 네, 나는 애들도 진짜, 있고, 네. 정말 학업에 네. 정말 이제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애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음식 조절이 만일에 문제라면 네. 그런 애들 중에는 빼짝 마른 애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네들이 먹는 양이 적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네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음. 네, 네. 많이 먹진 않는 것 같은 네.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그러면은 균이 원인인 거야. 그러니까 그 독소가 너무 많은 독소가 거예요, 원인이죠. 속에. 독소가 원인이고 네. 우리가 보통 영양실조 이렇게 하고 영양과잉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영양소가 많고 어떤 영양소가 적고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는 많이 먹으면서 그 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걸 보통 사람들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만 보고 영양과잉이다, 영양실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칼로리는 엄청 많이 먹지만 미네랄, 비타민 요거를 안 먹어서 사실 이게 영양실조라는 거죠. 아무리 뚱뚱하고 비만이라도 영양실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거 먹고 있지 않는 그런 비타민과 미네랄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비만인 사람이 저절로 살이 쭉 빠져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태우거든요. 타는 영양소가 있고 태우는 영양소가 있는데 태우는 영양소를 많이 먹어주면 오히려 타는 영양소를 안 먹었는데도 밥을 안 먹었는데도 생활하는데 에너지가 더 나고 그리고 이걸 안 먹고 타는 영양소만 많이 먹어주면 밥을 많이 먹고 냉면을 먹고 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결국에는 에너지가 없고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그 우리 그 둘째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그 뒤쪽 네. 이제 제 무릎 뒤쪽이 그렇죠. 이제 착색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네. 그게 가능해요. 아. 가능하고 왜냐하면요. 네. 우리가 이제 인체가 네. DNA가 있잖아요. 네. 유전 지도가 있죠. 지도가 있어가지고 올바른 건설 자재를 계속 공급해주면 결국에 지금 있는 살들이 1년도 안 가서 이런 연조직은 석 달 만에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고 새로 없어지고 생기고 바뀌고 하는데 설계도가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올바른 건축 자재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얘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젊으면 젊을수록 완전 재생이 가능하다. 다만 먹는 거를 이제 끊어주고 옛날에 그런 악습관을 끊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과 연고를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거를 끊지 않고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이거를 피부과 약을 피부과 원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건 치과의사로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치과의사를 싸잡아 욕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여기에 이 자리에 치과의사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아토피 환자로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 왜 명버스터리야 왜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몸에 나쁜 습관을 음식 먹는 식생활 습관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끊어도 살만하거든요. 연고를 바르고 나면 내가 지금 분명히 어제 뭐 안 좋은 걸 먹었어요. 과식을 했어요.
혹은 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늦게 잔다든지 음.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겠죠. 네. 과자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먹었어요. 그러면 아토피 어른들은 약을 안 먹는 사람은 느낍니다. 안 먹는 사람은 그런 걸 먹으면 며칠 안 가서 바로 가려운 그렇죠.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네. 느낀다는 네. 거예요. 근데 약을 먹잖아요. 음. 그거를 못 느껴요. 아니면 느낀다 하더라도 약을 발라버리고 약을 먹어버리고 이러면 그런 증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없어진다. 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먹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점점점 심해고 점점 심해지고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둑질을 했을 때 부모님이 야 이놈아 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회초리를 탁 때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 친구가 도둑질을 안 하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뭐 사소한 거 훔쳐가지고 아빠한테 탁 맞고 나니까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때 종아리 한 대 맞았던 게 정말 내 앞날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큰 값진 건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듯이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 게 정말 신의 선물이고 신의 은총이고 신의 사랑이고 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렵고 한 거 아토피 있는 거 네. 아 이게 정말 신의 선물이구나.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네. 겪어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춘기 아이들이 네.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네. 외모잖아요. 맞아요. 외모가 제일 이제 예민한 나이인데 저도 왜 병원을 가게 됐냐면 이제 외모가 막 이렇게 남들과 조금 다르고 막 울긋불긋 올라오고 막 이렇게 허연 이런 이제 각질이 떨어지니까 괴롭죠. 이게 애들이 이제 이렇게 수군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이제 약을 바르면 그거는 일단 없어지니까 네. 사춘기 접어든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정말 공감하죠. 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알지만 네. 이거를 바꾸질 못하는 네, 거예요. 그 나이에 지금이 고민을- 워낙 그러니까. 네, 외모가 네. 좀 중요한 시기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방법이 어떻게 두 가지인데요. 네. 어른들이랑 성인과 학생들이 좀 치료법이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성인들은 어떻게 보면 의지가 딱 있어서 그렇죠. 절제도 환경을 할 수 있고.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애들은 아직까지 그 필요성을 느끼기가 힘들고 못 느껴요. 네. 못 느끼고 어떻게 보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부모님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께서 최소한 피부과에 데려가 가지고 약을 먹어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토피가 사실 좀 많이 강해졌었는데 적어도 그것만큼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피부과 스테로이드 약을 자식들한테 먹이는 거는 하지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프고 가려우면 네. 거 봐라. 너 지금 먹는 거 조절 안 하니까 이렇게 됐지 않냐. 네가 먹는 거를 끊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연고도 마찬가지예요. 연고도 바르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려우면 네 꿀거니까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괴로운 만큼 네. 브레이크를 걸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 극심한 아토피로 안 갑니다.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성인이 됐을 때 그 약을 발랐고 약을 바르고 약을 먹었던 기간만큼 치유 기간이 거기에 완전히 비례해서 진짜 비례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공짜는 없고 나쁜 짓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나쁜 습관을 어떤 유지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과보가
명백하게 길어집니다. 어. 이 낳는 기간과 이거는 저만의 철학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큰 잘못을 하면 크게 벌을 받고 길게 네. 잘못을 하면 길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김승우 회장님이라고 이제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의 속성이랑 그리고 사전학개론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 책을 보면서 하여튼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그분 영상도 동영상으로 이제 요새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실패를 했을 때 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느냐, 팔굽혀펴기 100개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뷔페에 갔을 때 내가 마음껏 먹지 않고 내한테 필요한 것만 몇 개만 먹을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느냐. 체력과 절제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나이 40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실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와, 정말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어요. 절제의 성공학.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를 한번 드렸었는데 미즈노 남복구 절제의 성공학인데 이 책에서 사람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먹는 거 절제를 못하고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 돈 버는 거랑 성공하는 거랑 먹는 거 조절하는 거랑 그게 뭔 상관이냐. 근데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이제 치과도 운영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느꼈는 게 저 말이 진짜 맞다. 내 입에 들어가는 그 먹는 것 절제하지 않고 네.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네. 있겠는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부를 성취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절제를 해야 된다. 아토피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다 먹고 먹고 싶은 간식을 다 먹고 먹고 싶은 과자를 다 먹고는 절대 나을 수 없다. 그거와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은 없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낫는 방법은 없다. 세이노 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힘들지 않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고통 없이 성공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없다. 나는 모른다.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 이야기를 딱 그리고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외롭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맞아요. 어떤 공부를 진리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지금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맞다. 분명히 이 길은 외로운 길이다. 그리고 좁은 길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쭉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도 약 끊는 거 힘듭니다. 압니다. 저도 끊어봤고 스테로이드 끊으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스테로이드를 끊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끊으면서 몸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쵸, 명현 반응이라고 네. 해서 그 순간을 또 못 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좋은 방법이 예. 천일염. 천일염을 완전 한 포대를 사세요. 네. 한 포대를 사서 네. 반신욕을 하는 거예요. 반신욕을 천일염을 완전 때려 먹어요. 먹었을 때 이렇게 소금이 짜다 싶을 때 네. 바닷물처럼 만드는 네네네. 거죠. 온천하고 피부 좋아졌다는 사람 있죠. 네네. 그리고 해수욕 많이 하고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그 미네랄이 핵심이에요. 독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 미네랄이 꼭 필요한데요. 소금물 반신욕을 하면 네. 땀이 쫙 나고 하여튼 노폐물 배출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이제 그 시기를 이겨내는데
소금물 반신욕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래서 애가 가렵다, 네. 괴로워한다 이렇게 네, 하면 네.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네. 무조건 약만 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애를 잡게 되고 그렇죠. 서서히 스테로이드를 서서히 끊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바로 끊었지만 그게 정말 미련한 방식이고요. 결국에는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서서히 끊든 바로 끊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서서히 끊는 게 사실 더 쉽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끊어야 되고요. 거기에 소금물 반신욕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간장도 도움이 됐고 소식, 단식, 절식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운을 잃는 변호사 요건 이야기하기 좀 길어졌고요. 절박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절박한 거. 네, 우리 애는 아직 절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절박한 게 없으신 분들은 네. 이 영상을 꺼도 돼요. 이 영상을 이제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아직 가려움이 네. 식욕이 가려움을 이기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절박함이 없이는 네. 네, 절실함이 없고 그냥 없어요, 뭐 아직. 어떻게든 뭐 약으로 네.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네, 이렇게 네, 네. 생각하시는 분은 네. 아직 더 둘러서 더 고생 저도 그렇고 나도 더 고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고생을 있거든요. 해야 되는.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요 책에서 이제 미주노 남북 고다 박사께서 번뇌 즉 보리 이런 말씀을 하시고 증상 즉 요법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증상 즉 요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발열이 있고 가려움이 있잖아요. 발열이 있으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죠. 네. 열이 나면 그거를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열 자체가 질병이고 감기에 이제 콧물 나는 것 자체가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으로 그거를 낫게 하려고 하죠. 콧물 안 나게 하고 가래 안 나게 하고 열을 떨어뜨리고 한데 이분은 고다 박사는 그것 자체가 낫는다는 거죠. 싸우고 있는 증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증상이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열이 나는 게 바이러스를 낫게 하는 거고 네, 네. 가래가 끓게 하는 것이 어떤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고 아픈 것이 못 움직이게 하게 쉬게 하려고 하는 네, 네. 그런 우리 몸이 그 치유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증상이 자체가 요법이라는 세라피라는 거죠. 증상이 낫게 하는 거니까 증상을 억제하면 안 된다 라는 논리예요. 아토피 가렵죠. 가려운 게 낫게 한다. 여기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막 끓으면 피 나고 진물 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독소를 배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증상 자체를 억제하는 거는 절대 낫는 길이 아니다. 증상을 억제하지 마라. 그런 치유 철학이 있는 책인데요. 저는 정말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아토피 하면서 어떤 치료 방법이 다른 방법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돌고 한의원도 가고 네. 뭐 메디컬 닥터도 피부과도 가고 뭐 민간요법도 해보시고 네. 막 돌고 돌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방법이 없다. 미쳐버리겠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고다 박사의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원장님은 아토피를 증상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완치를 하게 하시는 분이고 완치를 하면 옛날에 못 먹었던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하면 완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문이 넓진 않다. 좁다. 좁으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네, 되겠다. 제가 한번 네. 해보고 영상을 다시 한번 2탄 3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네. 뭐 마지막으로 한번 네.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게 네. 새로운 어떤 이제 새롭다기보다는 네. 이제 와닿는 내용이 인위적인 약물 치료를 한 만큼 그 기간이 길어진다. 그 얘기가 좀 와닿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3년
정도 피부과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성인이 되고도 지금 아직까지도 계절이 바뀔 때면 이 가려움증이 남아 있는 걸 보면 네. 예, 그런 얘기가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애는 예, 좀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네. 예,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저희 딸애가 아토피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어. 왜냐면 아토피인 사람들은 맞아요. 그 어떻게 소망 1번이 네. 나는 이렇게 괴로워도 네네네. 맞아. 내 애는 네. 이런 거 절대 안 물려주고 싶다는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우리 애도 제 딸도 뭐 어떤 과자를 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올록볼록한 게 올라와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알러지였어요. 알러지 단계에서 거기서 끊어야 돼요. 그러기서 이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을 때 먹는 거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 알러지가 없어져요. 그때 절대 약을 바르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간다는 거예요. 뭔가를 훔쳤을 때 걸리지 않고 들통 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바늘로덕이 소도둑 되듯이 그 질병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아토피가 아니고 어떤 질환이 신장 질환이라든지 간 질환이라든지 어떤 더 큰 질환이 돼가지고 아토피 암을 공부해 보시면 아토피랑 암이랑 치유 방법이 똑같습니다. 원리도 병에 걸리는 원리도 똑같고요. 치유 방법도 똑같아요. 제가 암에 대해서 공부한 이유가 공부해보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암을 낫게 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면 아토피가 낫게 됩니다. 그게 결국 몸에 있는 독소 배출입니다. 디톡스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정말 소중한 시간을 이 유튜브 제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봐주시는 그 노력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노력이 결국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